버드나무 우거진 강변, 우뚝한 청록색 산에 주홍빛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산 전체를 칠한 후 윗부분에 큰 먹점을 찍어 울창한 소나무 숲을 표현하고 있는 이 산은 목멱산, 즉 오늘날의 남산입니다. 한강변 궁산 언덕에서 바라본 남산 해돋이를 그린 이 아름다운 작품은 한양과 그 인근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시화첩이라는 뜻의 경교 명승첩에 실려 있습니다. 대담한 구도, 거침없는 붓질, 강렬한 먹색 대비로 유명한 겸재정선의 작품인데요. 이 경교 명승첩만큼은 섬세하고 정교한 채색으로 서정성 가득하게 그리고 있답니다. 그 사연을 알려주는 그림이 바로 경교 명승첩에 들어있는 시화 환상관입니다. 커다란 소나무 아래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두 노인은 사천 이병영과 겸재정선입니다. 북악산 자락에서 나고 자란 평생의 친구들인데 정선이 65세 되던 해 양천 현령으로 부임하게 되자 아침 저녁으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에 사천이 겸재에게 시와 그림을 서로 바꿔보자는 제안을 했답니다. 시는 사천, 그림은 겸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와 그림에서 최고의 경지를 이룬 두 친구의 작품이 합쳐져서 이렇게 멋진 시화첩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1755년 무렵 70대의 거장 겸재정선은 세상을 떠난 스승 김창읍과 벗 이병연을 추억하며 자신을 후원한 장동 김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장동 일대를 거침없이 그려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에 각기 전해오는 장동 발경첩은 오늘날의 효자동과 청운동 일대의 가장 뛰어난 8군데의 승경, 즉 피룬대, 대은암, 청풍계, 청송당, 자아동, 동락정, 취미대, 수성동을 그린 화첩입니다. 이 중 백운동에는 앞쪽에 나귀를 타고 가는 인물과 둥글고 원만하게 나타낸 산세, 담채색을 가미한 수묵 등 정선 특유의 개성이 돋보이는 가운데 소나무나 기슭의 표현, 듬성듬성 찍은 묵점 등이 무르익은 필치를 보여줍니다. 자아문 뒤쪽 경관을 그린 창의문의 산등성이는 구불거리는 필선으로 그려져 이어지고 겹쳐지고 있으며 너울거리는 듯 율동감 있게 그려진 소나무는 생기발랄하고 가볍게 느껴져 70대 노화가의 필선이라 하기엔 너무나 놀랍습니다. 두 소장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청풍계도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그린 소재인데요. 특히 고려대 박물관 소장품은 봄날의 청풍계를, 간송미술관 소장품은 여름날의 청풍계를 그렸습니다. 두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까요? 바위가 웅장한 것은 둘 다 같지만 봄 풍경은 아주 맑고 유연해 보이는 데 비해 여름은 안개가 낀 데다 녹음마저 우거지고 울창합니다. 봄 풍경에는 짙은 먹색의 청록빛 담채, 빠른 먹선을 겹쳐서 바위를 처리해서 생기가 넘치고 봄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여름 풍경은 겸재의 드라마틱한 시각 구성과 능숙한 필법, 강렬한 흑백 대비, 여러 번 겹쳐 칠한 먹의 무게감이 압권인데요. 그림 구석구석엔 겸재다운 세심함과 유머가 배어 있답니다. 연못가의 누각, 초가정자, 가묘들이 정원의 고목들 사이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고 그림 아래쪽 견문에는 느릿한 걸음의 방문객과 집 밖에 메어놓은 나귀 한 마리가 인간적 분위기를 물씬 자아내고 있죠. 겸재는 북악산 밑에서 태어나 자라고 중년 이후에는 인왕산 아래에서 살았는데 60대 중반 인곡 육어도라는 작품에서 자신의 인왕산 집을 그렸습니다. 인왕산 한쪽 자락에 널찍이 자리 잡은 겸재의 집 마당에는 버드나무와 오동나무가 그늘을 넓게 만들고 버드나무를 타고 오른 넝쿨이 조선 정원의 자연스러운 멋을 한껏 자아내고 있습니다. 울타리로 삼은 관목들이 화면 앞을 장식하여 그림은 더욱 아늑하고 깊이감 있게 느껴지는 가운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겸재의 모습이 너무도 여유롭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경을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게 그린 프랑스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클로드 모네인데요. 1883년부터 노르망디의 시골 마을 지베르니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면서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모네가 가장 원했던 것은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찬 연못이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걸쳐 놓은 정원 연못은 짙은 녹음에 나무 그늘이 드리우고 수련으로 뒤덮여 마치 천국의 풍경 같았고 이곳에서 모네는 200여 점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모네는 자연에서 직접 그리는 풍경화가 부댕을
10대 후반에 만났고 이 만남은 모네가 화가로서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운명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네는 무언가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에 남은 인상을 포착하려고 했고 아카데미와 미술관을 벗어나 작은 보트의 아뜰리에를 꾸미고 센 강을 누비며 야외에 펼쳐진 풍경의 빛, 색채, 대기를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파리 교회의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 모네를 그린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작품 속에서 잔디 위에 놓여있는 튜브 물감 상자는 이들이 외광파 혁명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준 과학기술이었죠. 쉽고 빠르게 옮기고 섞을 수 있는 튜브 물감은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라든가 전통이라는 빚에 대한 역사적 요구로부터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모네의 그림들에는 또 다른 이국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1854년부터 프랑스 항구 마을들로 쏟아져 들어왔던 자포니즘, 즉 가스시카 호쿠사이와 안도 히로시게 등의 판화 우키요에에서 받은 영향입니다. 우키요에는 입체감이나 환상적인 빛처리, 명암법 등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낯선 그림이었고 그만큼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1870년 보불전쟁 발발로 런던에 피신한 모네는 터너의 작품들을 접하게 됩니다. 터너의 그림은 그에게 회화의 주제보다는 빛과 증기의 효과가 가지는 마술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는 확신을 주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린 파리의 철도역 그림은 비평가들에게 아주 불성실한 작품으로 여겨졌답니다. 신중한 솜씨로 색조의 균형을 이루어낸 모네의 이 작품에는 일상의 광경이 지니는 진정한 인상이 담겨 있습니다. 모네는 철도역이라는 공간을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소로서 여기고 흥미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유리지붕을 통해 흘러드는 빛의 효과나 연기 아래 모습을 드러낸 기관차와 객차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874년 파리에 있는 사진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역사적인 전시에서 모네는 인상 해돋이를 선보였습니다. 아침 안개를 통해 드러나는 한국 풍경을 그린 이 그림에 대해 비평가들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대강 붓질해서 발라놓은 것 같은 끔찍스러운 참사라고 조롱했죠. 제목이 말해주듯이 인상 해돋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해돋이에 대한 화가의 인상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항구의 실루엣이 안개로 반쯤 가려진 가운데 연기가 안개와 섞이면서 독특한 빛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둥글고 붉은 오렌지빛 태양의 색채가 화면을 주도하면서 차갑고 푸르스름한 회색톤 위로 반사되고 있습니다. 모네의 뛰어난 색채 감각은 수면 위로 길게 드리워진 반사된 태양빛과 희미한 핑크빛으로 연출된 구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1890년부터 모네는 동일한 대상이 다른 광선 조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탐구하는데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중 각기 다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순간적인 시각으로 포착하려고 루앙성당, 건초더미, 브르타뉴 절벽 등을 거듭해서 그렸습니다. 우리 산천을 그린 진경산수로 한국 회화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겸재정선, 서양미술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인상주의의 선구자 클로드 모네, 자연의 시적인 제안에 두 화가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지 느껴지시나요?